여러분들은 지금 시사플러스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사플러스 1부에서는 한국에서 달라스를 방문한 대학생들과 함께 이곳 달라스에서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또한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한국 정치와 사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 지금 스튜디오가 젊음의 열기로 꽉 찬 것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온 우리 대학생들이 얼마나 또 젊고 생기 있고 발랄하고 아름다운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인천대 학교 학생들 11명 함께 자리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인천대에서 교수님들도 오셨습니다. 김한용 교수님, 서동현 교수님, 나인수 교수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좀 크게 안녕하세요. 우리 한인 동포분들 듣고 계실 텐데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우리 고국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오니까 더없이 반가운데요. 자, 오늘 인천대학교 학생들과 교수님들 방송국을 방문해 주시면서 또 저희 DKNL 라디오에 감사패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고 오는 프로그램인데 CK2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미래도시의 탐색형 창의교육 사업단에서 저희가 이제 매해 동계와 학예 방학 때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동계 방학으로 저희 항상 달라스 오는데 3회째 방문하고 있는데 항상 올 때마다 이렇게 저희 환대해 주시고 라디오 출연 기회도 주시고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서 저희 이사장님한테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좀 담아서 이렇게 작지만 큰 마음이 담겨 있는 감사패 하나 오늘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감사패까지 같이 들고 오셨네요. 자,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 저렇게 한국에서 인천대학교 젊은 학생들이 달라스를 왜 왔을까? 또 궁금해하시는 면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달라스에 방문한 목적이 뭔가요? 네, 저희가 이제 미래도시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국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 건데, 예, 자기 소개를 네. 좀 해주시면 먼저 좋을 것 네, 같아요. 저는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이제 3학년 되는 이승현입니다. 예. 네, 이제 저희 같이 온 학생들이 전부 다 도시과학대 학생들이라서 이제 달라스라는 도시를 한번 탐방해 보고자 오게 되었습니다. 그 학업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과정 중에 달라스란 도시를 탐방하기 위해서 왔다. 특별히 달라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달라스가 건축적으로도 이제 저는 건축학도는 아니지만 건축적으로도 유명한 건물도 많고, 예. 이제 행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도시계획론이라는 걸 또 배웠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선진 해외 도시니까 그런 점을 이제 현지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기회가 들어서. 그러니까 네. 배울 것이 많은 선진 도시, 우수 도시가 바로 이 달라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이 배우러 온 거네요. 맞습니까, 교수님? 예, 달라스는 워낙에 제가 말 안 해도 학생들이 더 잘하는데요. 미국 10대 도시 중에 하나고 워낙에 그 텍사스에서 가장 상징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달라스에 와서 다양한 것들 배우고 특히 이제 미국 대학의 어떤 렉처도 좀 듣고 하려고 해서 왔습니다. 예. 자, 그 서동현 교수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방문 프로그램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까 그 김한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교육부에서 지금 지원받고 있는 사업의 명칭이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그 사업단이 그 미래도시의 탐색형 창의인재 교육 사업단이고, 탐색형이라는 말은 그동안에 저희가 학교에서 단방향으로 교수가 원하는 강의만 주입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저희 프로그램도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스케줄을 짜고 준비를 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어제 오전에 이곳 달라스를 도착했다고 들었는데 시간이 얼마 안 지났지만 그래도 이 달라스에 와서 어떤 것들을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궁금해져요. 어느 학생이 좀 답해 줄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장아민입니다. 저희가 어제 달라스에 도착을 해서 이제 어제 시청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청에서 이제 디렉터 분이 시청을 돌아다니면서 안내해 주시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시의회 의원분들이 회의를 하는데 이제 그냥 일반인도 거기에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도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열린 정치 시스템이라는 그런 게 좀 인상이 깊었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침에 경찰서를 방문하고 이제
달라스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2개를 들었는데 강의에서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지형이나 토지 면적 이런 게 많이 다르다 보니까 교통수단들도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우리나라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 달라스는 이제 토지 면적도 넓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근방은 아직 많이 돌아보진 못했지만 이 근방은 좀 차로 많이 이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뭔가 다른 나라의 그런 문화나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있고 더 다른 시각도 함께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보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 뭐 짧은 시간이지만 상당히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운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 우리 학생들 이렇게 말 잘하는 거 보니까요, 아주 똑똑하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교수님들은 더 뿌듯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듣기로는 우리 11명의 학생들이 이번에 이 미국 달라스에 온 게 처음 미국에 온 여행이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이곳 미국에 뭐 하루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와서 또 재미동포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한인 라디오 스테이션에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새로운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느끼는 것들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김소연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재미동포분 IT 계열에서 일하시는 존킴 부장님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회사에 대한 얘기도 듣고 인턴십 기회가 있다는 것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여기서 만약 제가 인턴십이나 유학을 통해서 달라스로 오게 된다면 이게 라디오 자체가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외국 분들이나 말이 영어를 알아도 되게 문화나 그런 걸 달라가지고 많이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라디오에서 한국인 사람들이 한국말로 한국 문화나 정치에 관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자체가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네. 제가 이거 라디오 해외도 처음 와보고 라디오 자체도 처음 출연해봤는데 정말 색다른 경험을 얻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예, 또 미국에도 처음에 와서 또 라디오에도 처음 출연해보고 좋은 또 경험과 추억이 쌓일 것 같다는 생각이 같이 드네요. 네, 자, 지금 달라스 방문 프로그램이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교수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저희 일정이 이제 8박 9일 정도 되는데요. 예. 댈러스에서 4일 정도 보내면서 뭐 UT 댈러스 이런 곳들을 방문하고 여기 끝나면 이제 칼리지 스테이션으로 가서 텍사스 A&M 여기 지금 김환희 교수님이 한 10년 사셨는데요. 거기 들러서 이제 휴스턴에서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텍사스 지역을 8박 9일 동안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네요. 예. 자, 이 방문 프로그램 앞으로도 일정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한 초기라고 볼 수 있는데 뭔가 기대했던 것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와서 막상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 그런 어떤 결심, 뭐 소망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학생이 좀 얘기해 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 도시건설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서영은입니다. 네, 저는 달라스 어제 시청에 갔었는데 어쨌든 달라스가 스마트 시티라고 들었어요. 네. 스마트 시티라는 게 뭐 인프라 서비스 네트워크를 개선하여 가지고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이게 도시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도 스마트 시티를 포함한 다양한 도시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정책들을 단순히 선진국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맞는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학교에서 그런 걸 중점으로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여러 가지 또 원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왔고 또 그것들의 뭐 짧은 시간이니까 뭐
큰 많은 걸 배우기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소중한 또 깨닫는 뭔가를 꼭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인천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 학생들이 달라스에 방문해서 또 어떻게 지내는지 앞으로 또 일정이 어떤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저희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한국 젊은이들, 한국 정치와 사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사플러스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시사플러스 2부 계속해서 인천대학교의 11명의 학생들 그리고 인천대학교 김한용 교수, 서동현 교수, 나인수 교수 함께 하고 있고요. 또 패널로 송문준 의원, 김길수 위원 조인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국의 현 사회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태와 대선 전국이 펼쳐진 가운데 연일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시민들은 모여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열고 있는 현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고요. 패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천대학교 학생들 한국에서 어제 아침에 도착했는데 자, 촛불 집회에 그 전에 참석해 본 학생이 있나요? 예, 제가 이번에 저 인천대학교에서 건축학 전공 중인 김규태입니다. 네, 예. 제가 저번에 가장 많이 참여했던 제 3차 촛불 집회에 참여를 해봤었습니다. 네. 예. 자, 촛불 집회 참석했는데 어땠나요? 아, 제가 요번에 집회에 참석해본 게 이전에도 광우병 소동 있었을 때 집회 한번 참가해보고 이번에 두 번째 참가였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전에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뭐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폭력 사태가 많이 일어나서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요번에 집회는 되게 어른들도 많이 오고 학생들도 많이 오고 뭐 어린이들도 많이 오는 좀 약간 평화로운 집회라고 생각되고 아주 예. 좋게 진행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처음에 참석할 때 어떤 동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참석한 건가요? 아, 저는 요번에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한번 정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정부가 항상 바른 말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약간의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입장에 대해서 도가 지나쳤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분노를 하거나 배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 배신감을 느껴서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자,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혹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본 학생은 계신가요? 없네요. 네. 그럼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없다면 이 태극기 집회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좀 얘기해 줄 학생 계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대에서 건설환경을 전공하고 있는 염성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그것 역시 들어야 할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자유민주국가에 살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역시 모여서 집회의 자유가 있고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한다. 자, 그럼 제가 저는 패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꼭 궁금했던 게 있는데 누가 답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동의하는지 한번 듣고 싶은데 자, 지금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뭐 취업난 등으로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언론을 통해서 지금 농단의 주역이 되고 있는 특히나 여러분들보다 선배가 되겠지만은 정윤아 씨의 부정 입학과 또 돈도 실력이야라는 그런 어떤 도발적인 메시지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또 한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최순실 씨의 어처구니 없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박탈감이나 어떤 실망감이나 이런 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느껴본 학생들이 있는지 한번 좀 손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기가 나는 박탈당했던 느낌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국정농단까지 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젊은이로서 나는 많은 박탈감을 느꼈다. 그런 거 생각해 본 사람 있어요? 예, 침묵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대답할 학생이 없는 모양이네. 한번 네, 얘기하세요. 마이크를 좀 건네줘야겠네요. 저는 상대적 박탈감보다는 이제 뭐 돈도 실력이다 뭐 이런 말이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순 없잖아요. 일정 부분 인정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돈이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얻어졌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예. 오케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니 많은 조금 전에 어떤 그 학생이 애국 집회도 우리가 들어야 될 목소리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했듯이 누구나 토론하고 찬반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언론들이 한편에서는 좀 일방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는 의견도 많이 개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조금 전에 학생이 얘기한 대로 이제 보수 쪽 입장들이 처음에는 언론 보도들이 촛불 집회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반핵 탄핵 반대에 대한 집회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러나 최근에는 뭐 박 대통령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올 정도로 지금 또 내일 되면은 아마도 촛불 집회 탄핵 반대 시위가 양쪽에서 엄청난 인원이 동원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물론 이런 것은 건전한 시위 문화라면 좋겠는데 이게 국론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예, 예. 지금 송문준 그 위원의 얘기 잘 들었고요. 좀 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대통령 탄핵 사태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누가 좀 대답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에서 도시 설계를 전공하고 있는 이슬비라고 합니다. 먼저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이전까지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었어요.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도 또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계기로 이제 이렇게 저와 같았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또 투표를 통한다면은 이제 보다 다른 내일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국 정치권에 대한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너무 좀 이렇게 전반적이고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회나 정치적인 그 지금 현 한국을 보면서 이 젊은 대학생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했을 것 같은데 누가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건축학 전공하고 있는 박유정입니다. 저는 이제 전반적인 정치권에 대해서 제 생각은 사실 그런 정치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국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국민들이 이제 촛불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이렇게 자기의 이제 표현을 하고 지지를 하고 그런 관심을 보인다는 게 이제 앞으로의 한국 정치권에 이제 더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인천대학교 학생들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한국 헌법재판소에서는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 과정 중에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탄핵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 단체들의 설 연휴 이후 첫 대규모 집회가 주말인 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 행동, 퇴진 행동이라고 하는데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 퇴진 행동 측은요,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지연 또는 중단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하면서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헌재의 2월 중 탄핵 심판 인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를 촉구할 계획이고요. 또 탄핵에 반대하는 친박 보수 단체들도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이어갑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탕기국이라고 하는데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이 태극기 집회를 엽니다. 이들은 언론 조작 보도와 종북 세력 선동으로 지금의 탄핵 정국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박 대통령이 탄핵당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불승인한 일을 두고도 이 상반된 목소리가 예상되는데요. 퇴진 행동 측은 적법한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방해했다 이런 비판을, 또 탕기국 쪽은 특검이 정치적 수사를 하니 해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고 있는데요. 자,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여기 지금 따끈따끈하게 한국에서 막 도착한 젊은 대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잠깐 한번 좀 여쭙고 싶어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 집회, 이게 내 생각에는 정치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집회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솔직히
나는 이런 촛불 집회가 너무 정치적으로 지금 이게 이용당하는 느낌이라 이런 것은 국가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여러분 자유롭게 아주 표현하면 됩니다. 여기 앞에 계신 교수님들 이거 학점에 반영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냥 거수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반대로 한 분도 안 계셨는데 촛불 집회 같은 것은 헌법이 보장한 그야말로 의사 표현의 자유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국민들이 나와서 촛불 집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전체 다 하셨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잠깐 보셨지만 지금 이게 대한민국에서 흘러나오는 젊은이들의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종북 잡발 입은 계세요? 나는 종북 잡발이다. 없어요? 좋아요. 지금 사실상 비록 저희는 멀리 떨어져서 미국에 살고 있지만 지금 한국에서 그 퍼져나가고 있는 촛불의 그 민심은 그야말로 민심이라고 저는 표현이 됩니다. 물론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것 또한 그들의 자유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정치적이나 또는 이념적으로 이분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태극기를 들고 나오시는 사람들이 마치 박 대통령을 수호하려는 수호자 같은 느낌으로 나온다면은 결국은 국론은 분열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은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국정농단의 일정 부분이라도 거기에 관여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을 당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로 가야지 이것이 마치 태극기의 물결이 어떻고 촛불의 물결이 어떻고로 이분화돼서 가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맨 처음에 약 2달여 전에 그 보도를 통해서 일단은 그 국정농단 사건이 보도가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촛불 집회 제일 처음에 모였을 때 정치 국회의원이라든지 거기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이 대통령 하야를 외쳤어요. 거두절미하고 대통령 하야를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뭐 여기 달라스에 있는 그 일단은 시사 플러스에 이렇게 참여하는 한 패널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구잡이 하야를 주장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법대로 탄핵을 주장하자 이런 얘기를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은 그러한 것이 보도되고 사실이든 아니든 이것을 가려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탄핵이란 것은 뭡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최상급의 기관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사실은 이런 촛불 집회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태극기 집회가 일어나는 이러한 양상보다는 사실은 어떤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양쪽에서 전문가들이 치열하게 이런 법적 논리를 가지고 공방전을 벌이면서 국민들에게 뭔가 알 권리를 해소시켜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면서 사실은 탄핵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이 판결이 나기 전에 무조건 하야하라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헌법을 위반한 건지 아니면은 일반 형사법에 위반한 건지 법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잖아요. 최근에 저도 신문을 보면서 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이 헌법 공부를 많이 한다 그래요. 요즘에는. 정말 이게 헌법에 위반된 사항인지 아니면은 법률 위반 정도인지 그 법의 가치로서 잣대를 정확히 들이대면서 법적인 논쟁이 일어나길 바랬는데 그것보다는 이러한 시위를 통한 민심의 보도와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쪽이 한편에 치우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멀리서 보고 있지만은 예. 사실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언론 보도가 오히려 분열을 좀 부채질한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의미의 측면이 말씀이신가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이 질문을 또 다시 이제 우리 교수님들한테 한번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송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선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법에다가 맡길 건데 왜 국민들이 나서 가지고 그걸 촛불을 들고 여론을 억지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그 지금처럼 자칫하면 국론이 분열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느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또 반면에는 사실은 그동안은 검찰의 행위도 믿지 못했다. 사법권조차도 사실은 우리 국민의 편이 아니었고 어떤 권력의 신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믿지 못했는데
최순실이라는 사람들이 그 일당이 국정을 농단한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것이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힘없는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어떤 항쟁을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을 들고 칼을 들고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마음을 모으고 어떤 뜻을 모아서 촛불이라도 들고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는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촛불 시위가 시작됐다는 주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수님들은 이번 촛불 집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두 분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시죠. 사실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어느 쪽에 조금 더 치우쳐서 생각하는 건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솔직하게 당연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런데 우선 학생들한테는 저희는 우선 균형적인 시각을 좀 가지라고 가르치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정서상, 기분상으로는 사형인데 법리적으로는 집행유예밖에 안 나는 경우도 많이 있듯이 이번도 그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검찰이나 이런 법의 정의가 평등하게 적용되느냐에 대해서 신뢰감이 많이 없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양측의 분열을 이끌어왔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자유라는 명분 하에 너무 이게 과열이 되면 이 민주주의 사회가 상당히 힘든 게,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자기 파괴적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 헌법에서는 민주주의라는 말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절제하고 공화국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좀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의사 표현을 하되 균형적인 시각을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촛불 집회가 조금 과한 면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 나라는 대부분이 진영 논리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상대 진영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 잘못된 것이고 우리 진영 쪽은 무슨 잘못해도 잘한 것이고, 이런 것이 제 생각에는 정치권이 국민들을 분열을 조정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예. 지금 심지어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가정의 분열,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자식 간의 분열까지 지금 일으키고 예. 있는 아주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언론의 역할이 좀 많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또 심지어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라디오에 나와 있는데, 뭐 얘기를 조금 돌려보면 이번에 미국 대선 하셨잖아요. 예. 이번 미국 대선도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언론이 편파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어떤 중론을 갖는 태도가 상당히 국민들에게 사실 이 임팩트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언론에서 어떤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이용해서 어떤 좀 선정적인 문구를 말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아까 팩트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언론에서 먼저 팩트를 다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이 있으면 국민들도 좀 더 가감 없이 팩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개인적으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예. 듭니다. 그럼 김 교수님께서는 지금 한국의 어떤 언론이 좀 편파적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가요? 편파적이라기보다는요, 언론에서 너무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주제를 위주로 가져가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이를테면 어떤 걸까요? 뭐 글쎄요, 뭐 사실은 뭐 성난, 민심, 촛불, 종북, 좌빨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굉장히, 그리고 선정적이죠. 그렇죠. 그런 단어를 규정함으로 인해서 이 단어의 규정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또 반대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사실 근데 이런 단어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많이 만드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법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단어나 문구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두 분 교수님께서는 진영 논리한 정치권에서의 어떤 분열, 그런 책임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언론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예, 제 순서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 세대를 겪으면서 특히 이제 20대 저희 교수님들도 사셨던 세대, 또 그 이전 세대 여러 세대를 보면, 저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이제 분열, 국론 분열 뭐 이런 얘기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열 자체가 지금 결정이 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정적인 용어도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단지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분열이라고 하든 아니면 이게 나중에 다시 이제 매듭 지어지든 간에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제가 뭐 이제 특히 이런 선진국 해외 나오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들은 진보와 보수라는 것은 단칼로 나눠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뭐 심지어 성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은 진보와 보수가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성에 대해 개방적일 수도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저희는 굉장히 지금 진보면 모든 것이 다 진보고 뭐 보수면 모든 것이 다 이름 명확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 자체가 오히려 이런 기회에 굉장히 좀 폭넓게 저희가 얘기도 되고 좀 다양성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저는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댈러스에 아까 와서 그 시청에도 가보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사법부의 불신 얘기하셨잖아요. 굉장히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댈러스에서 메이어가 있고 메이어가 있는데 그 시티 매니저라고 하는 분을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카운슬에서 임명된 별도의 이게 전혀 굉장히 그 어떤 독립적인 그런 한다는 게 저희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앙 집권적으로 모든 권력을 쥐고 있어서 사법부의 임명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보니까 참 굉장히 신선하고 역시 경험이나 오랜 시를 통해서 이 완성된 시스템이라는 게 저는 좀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꼈습니다.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옆에 계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한 가지 그 공통점을 좀 얻는 게 예. 사실 이념이라는 것은 이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 나라가 남북이 대처해 있기 때문에 마치 공산당이라는 것이 실제로 정당에서 공산당이라는 당이 있으면 그 당 자체가 마치 정말 종북이고 좌빨이라는 그런 소위 얘기하는 시체말로 그렇게 몰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지 실제 일본도 공산당이니 사회주의당이 다 있습니다. 이념이라는 것은 자신의 철학과 같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굴러가겠죠. 문제는 무엇이냐? 이러한 어떤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또는 어떤 자기들의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특정 소수 집단, 권력 집단끼리 어떤 그런 패권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촛불을 들고 나온 그 사람들이 그 일각에서는 특히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 입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종북좌빨이란 말이 언론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사실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진보의 반대편에 서 있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말한 것이 종북이니 좌빨이니 뭐 이런 말을 쓴 거거든요. 또 그것은 언론은 또 그 말을 그대로 그 자극적인 단어들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옮긴 것이지 그들이 생성해낸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계속 지금 나눠가고 있다는 게 사회를 분열시키는 전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촛불 집회는 이념이 어디가 옳고 그르냐에 따라서 서로 태극기를 들고 촛불을 든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한 행위가 옳은 것이냐 아닌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민초들이 모여서 촛불 들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그걸 갖고도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그 사실 비판을 하는 소리가 들리곤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의외로 보수적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그런 상황을 보질 못하니까 여기서 방송이나 이런 신문 보도를 통해 나오는 것만 보고서는 지금 나라가 마치 잘못될 것 같고 또 촛불 집회에 모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종북 좌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학생들이나 교수님들 주변에 이번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내 주변에는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 촛불 집회 혹시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 혹시 북한 좋아하는 분들이세요? 아니죠? 일반적인 사람 맞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일 위험한 것이 바로 이분법적인 이런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부분이 됐는데 제가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은 최근에 어떤 그 원로 법학자께서 탄핵하라라는 책까지 써냈어요. 그 책을 써낸 이유가 이러한 반대 논리도 언론에서 다뤄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다루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맨 처음에 우리 참가했던 그 학생이 얘기했던 것도 저도 인정을 해요. 정말로 평화적인 시위로 민심을 보여줬다는 측면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일방적으로 그쪽으로 언론이 가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러면 지금 결국 대통령을
내란 내지는 외환의 혐의를 제외하고는 기소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 부분에 지금 법학자들도 많은 그 법을 전공한 사람들도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대통령을 지금은 탄핵이 국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직무 정지가 된 상태지만은 대통령직에는 아직도 있는 거죠.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이러한 검찰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간다는 거죠. 또 그러한 보도들이 언론들이 그러한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반대를 얘기하는 또는 법 논리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과연 헌법을 위배한 사항이냐 일반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냐 이런 부분에 의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기사들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신문도 보고 인터넷에서 다 찾아보면은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학생 있어요? 자유롭게. 예. 아직은 없는 것 네,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언론이 균형적인 추를 가지고 보도를 하느냐,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냐에 따라서 많은 큰 글자 그리고 많은 걸 80%를 쓰고 20% 쓴다면 80% 쪽을 사람들은 따르게 돼 있는 심리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론조사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이 부패 정도가 가장 크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여론조사를 하면서 여러분이 뇌물을 주거나 부패를 방조한 적이 있습니까 하면은 제일 낮아요.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상반적이라는 거죠. 상반된 견해들도 있고 일부 개인의 감정들이 들어간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예전에 나왔던 대로 지지율이 이렇게 됐던 것이 4%대로 떨어지고 지지율이 거의 제로다 하는 이런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들.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4%밖에 지지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당연히 헌법을 위반했겠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는 위험한 생각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책임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 발언 자체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그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사회, 이게 성숙한 사회거든요. 앞으로 우리 언론에 대해서는 저는 그걸 바라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제 언론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지금 그 대한민국의 상황은 사실 이제 언론이 정말 어쩌면은 언론이란 이름으로 언론이 탄생한 이후로 최초로 한 목소리를 내는 언론들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실 과거에는 다시 말하면은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꼬집는 언론이 있다면은 그것을 옹호하는 언론들이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은 중간에서 어디가 맞는 말인지를 굉장히 헷갈려 왔습니다. 거기다가 몇 년 전에 또 그 종편이 생김으로써 사실은 더 우려가 생겼던 게 더 많은 그 우려와 불신과 의혹과 이런 것들만 난무할 수 있겠다는 그런 우려가 커졌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이번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만큼은 그 소위 얘기하는 진보라든가 또는 보수의 언론을 막론하고 모든 언론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 자체는 사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언론이 무슨 다른 데서 무슨 뭘 먹어서 같이 한꺼번에 다 먹어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팩트 자체가 이번만큼은 누구를 비호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까지 대통령을 비호한다면은 결국 언론은 정말 천추에 남을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팩트에 대해서 보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예. 더군다나 결정적인 거는 지금 사실은 촛불의 힘도 컸지만 사실은 검찰에서 대한민국 검찰 대통령이 선임한 그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그 한 촉을 이루고 있는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 수사한 결과가 의혹들이 거의가 다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욱더 화가 나는 것이고 분노하는 것이고 그런 분위기가 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광화문으로 몰아내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언론이 어떤 정권을 뒤집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든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참 많이 다르네요. 김 의원님은 이 언론이 드디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반면 송 의원께서는 언론이 상당히 편파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좀 왜곡된 부분도 있다 보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또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심지어 지금 2주 전인가요? 한국경제 정재규 논설위원 인터넷 TV라 그러죠.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1시간 동안 거기서 인터뷰한 내용이 많이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언론을 택했을까? 물론 그 정규재라는 분은 약간의 보수 성향을 가진, 분명히 보수 성향을 가진 분이긴 해요. 우호적이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다른 언론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런 목소리들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언론들하고 하려면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조차도 아직은 그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본인은 그렇게까지 될 줄을 몰랐다라든지 또는 일부 일단은 시인은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을 부정했던 것은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대통령이 그 인터뷰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경, 이 사태가 일어난 배경을 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뭐 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라고 추측은 할 수 없지만은 왜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왜 그냥 어떻게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노 법률학자가 쓴 탄핵을 탄핵하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5가지 위헌 조항에 대해서 국회에서 제출한 것이 위헌이 될 만한 소지가 아니다. 그분은 그렇게 썼어요. 물론 그분의 개인적인 주장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 위반 정도 되는 행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의 생사권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확대 논리로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썼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처음에 과거 대통령들의 친인척의 비리도 많았고 우리 많이 봐왔을 거예요. 여기 오래되신 분들은 전직 대통령들의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와 자꾸 비교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사건에 한 번에 일어났기 때문에 충격도 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탈감도 있었고 언론에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느냐는 것도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다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언론을 통해서 어떤 배경에 대해서까지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니냐. 촛불 집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건의 발단부터 전개 과정까지가 이런 부분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것은 어차피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검찰이 어땠고 이런 것은 다 중요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법에 권위가 서야 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 저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와서 제가 느낀 것은 여러분들 스탑사인 알 거예요.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이지만은 스탑사인이 나오면 누구나 섰다 가는 것이 미국입니다. 아무도 보질 않아도 누가 단속을 안 해도 예를 들자면 그러한 데까지 올라가려면 법이 생활화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고 법이 중시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인천대학교 학생들 중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 분 계세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법을 지키는 행위가 당연히 바람직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약간 이번 시위 같은 거는 말씀하신 대로 물론 국민들이 진짜 일방적으로 분노를 하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해라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이제 국민 주권이잖아요. 그래서 법보다는 저는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 게 그런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네. 예, 아주 의견 잘 네. 얘기해 줬습니다. 뭐 또 다른 학생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 아까 언론이 편파적이라고 하셨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런 일이 나오고 나서 이제 담화를 3번을 가지는 과정이 있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언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모습 등을 계속 보여주면서 기회를 놓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법으로 그것들을 헤쳐 나간다 혹은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예,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에요. 저희 근래에 들어갔고 아마 가장 정치 얘기를 심도 있게 오래 한 게 지금이 아닌가 싶어서요. 네. 아니요, 저희 학생들이
대답을 참 잘해줘서 기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한국 그 정치와 사회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데 사실 저희는 재외 동포, 재미 동포로서 뭐 이념은 다를 수 있고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저희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조국 한국이 좀 정치, 사회, 경제가 모두 안정적이고 좀 발전적이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여념이 없는데 또 오늘 정말 귀하게 한국 또 인천대학교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오셔서 또 한국의 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이 인천대학교 학생들 방문 프로그램, 달라스 방문 프로그램 유익한 시간 보내시고 또 가치 있는 열매를 맺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시사플러스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